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102페이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해수 성질의 시공간적 분포에 대한 인공위성 자료 소개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아까 나와 있던 이 해수의 온도나 아니면 해수의 밀도 있죠? 이런 것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아르고라고 하는 뜰개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죠. 이게 사실은 그 전 세계 바다에 몇만 개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료를 측정을 해가지고 인공위성으로 보냅니다. 그 자료를 보내게 되면 이제 이 위치에서의 수온과 염분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TS도에 표시할 수 있으니까 밀도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뜰개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이 아르고 이 뜰개를 투하를 시키고 위치를 전송한 후에 이 2000m까지 잠수를 시킨대요.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해류를 따라서 계속 표류를 하도록 하고 이제 여기서 부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유압 펌프 안에 공기를 더 넣고 말고에 따라서 부력이 이제 조절이 되겠죠. 부력 조절이 되면은 위아래로 막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강했다를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별로 수온과 염분을 측정을 해서 위성으로 자료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료 전송을 했다가 다시 이제 부력을 감소시켜서 하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배터리가 다 되어서 고장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떠다닙니다. 그래서 아르고 찔개를 전 세계 해상에 뿌리는 프로젝트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해양 오염을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 아르고 뜰개가 나오게 되면서 해양에 굉장히 많은 관측 자료가 나오게 된 거죠. 기상 관측이나 아니면 해양 관측 같은 것들이 굉장히 더 쉽게 이루어진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둘 다. 자, 여기서 활동일은 모둠을 구성하고 국립기상과학원 아르고 프로그램 누리집에서 동해에 있는 뜰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온, 염분, 밀도 분포를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이 사이트인데 우리 한번 같이 지금 들어가 볼까요? 자,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아르고 플로트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죠. 부력을 조절해서 뜨거나 가라앉게 해가지고 관측 자료를 얻는 방식이라고 했고 실시간 아르고 자료를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이런 빨간 색깔 점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아르고 플로트입니다. 지금 얘는 이름이 7900244라는 애인데 얘가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자유롭게. 자, 이런 거는 러시아까지 여행 갔다가 온 거죠. 여기를 보면 얘는 동해상을 이렇게 막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얘가 이때까지 수집했던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2016년 3월 2일에 자료를 수온 염 분포나 TS 다이어그램 우리 배웠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누르면 얘가 이 날짜에 측정한 TS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활동에서 우리가 볼 것은 2월달과 8월달의 자료를 보자고 했죠. 그래서 8월, 선생님 아무거나 그냥 할게요. 8월 12일. 네, 이거는 실시간 아르고 자료를 나타낸 것인데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로딩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 점으로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나가 바로 그 아까 봤던 아르고 플로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맨 처음 얘기했던 그 환경오염의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도 이해가 되죠? 이렇게 많은 양이 있는 걸 보면. 자, 방금 봤던 자료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겨울철과 여름철의 TS 다이어그램을 들고 왔는데 자, 먼저 겨울철 봅시다. 12월 달이니까 겨울철에 보면은 내리에 있는 게 가장 온도가 높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표층에 있는 해수의 수온과 염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금 초록 색깔 원으로 선생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때 표층에서의 수온은 대략 8도씨 정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표층에서의 염분은 얼마예요? 34 PSU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표층해수에서의 밀도는 지금 등밀도선이랑 나란하게 봤을 때 그 값을 읽으면 되는데 27보다는 조금 작겠죠. 그래서 26.5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밀도에는 단위가 따로 없습니다. 자, 그럼 여름철로 가서 여름철에는 지금 표층에서 가장 수온이 높을 거잖아요. 그래서 메뉴에 있는 것을 읽으면 되는데 표층에서의 수온은 대략 20에서 30 사이니까 25도씨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표층 염분은 33 PSU 정도겠죠. 그리고 표층 해수에서의 밀도는 약 22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해서 염분은 높아졌고 밀도도 마찬가지로 높아졌죠. 그리고 수온은 더 낮아졌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면에 지금 위에 있는 표층수의 경우는 이 값이 많이 변화했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것들 있죠. 이거는 수온이 낮은 이 구역은 깊이가 깊은 심층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심층에서의 수온과 염분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죠. 그리고 심층수의 밀도는 대략 얼마일까요? 26과 28 사이 27이겠죠, 여기가. 그래서 27에서 27.5 사이의 밀도가 유지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활동 2로 넘어가서 모든 별로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속초 주변 해수의 성질을 알아보자. 이건 그래프를 아예 줬습니다. 자, 먼저 얘는 수온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얘는 용존 산소량에 대해서 나타낸 표인데 자, 먼저 얘는 6월이니까 겨울철이에요. 지금 겨울철에 수온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 8월이니까 여름철이겠죠? 지금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작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수온만 먼저 떼가지고 한번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 지표로부터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는 일정 거리만큼 나갔을 때의 수온 분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정도 여기에서 내가 잠수를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수온을 측정하는 경우를 여러분들 연상하면 됩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수의 표면, 즉 수심이 0m죠. 맞죠? 0m에서는 몇 도씨 정도일까요? 0m에서는 이게 8도씨니까 8도보다는 조금 높겠죠. 그러니까 얘가 몇 미터까지 이어져 있어요? 30m까지 이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8도에서 7도로 떨어지는 게 바로 50m죠. 그래서 50m에서는 8에서 7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 점에 이 점을 이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밑에서는 이제 점점 이렇게 더 감소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거의 변화가 없죠. 맞죠? 자, 그리고 다시 그려서 여름에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지금 먼저 여름은 해수 표면에서는 대략 얼마예요? 26도보다 조금 높겠죠? 혼합이 이루어지면서 수온이 일정한 층이 얼마 없네요. 한 5m 정도밖에 없네요. 그래서 대략 뭐 이 정도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일정하고 자, 그리고 대략 20m 정도가 되었을 때의 수온이 20도죠. 그래서 21대 20도 이렇게 일단 연결할 수 있어요. 40도 아니다. 50도 정도 됐을 때 10도죠. 맞죠? 그래서 50에 10도 이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계속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금 자료가 잘려 있어서 이따지만 그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심이 깊어짐에 따른 수온 그래프를 어떻게 변환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어요. 미리. 자, 먼저 겨울에는 지금 수온이 일정한 층, 이게 바로 바람 위에 혼합된 혼합층이죠. 이 혼합층의 두께는 대략 30m. 자, 반면에 여름에는 이 혼합층의 두께가 겨울에 비해서 얕게 발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바람의 세기는 언제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훨씬 더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혼합층이 크게 발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층 아래에 있는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층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수온 약층이 크게 이렇게 발달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표층 수온의 온도가 26도씨 이상이고 심층에서는 대략, 심층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 여기까지가 9도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반면에 뭐 심층은 5도고 표층 수온약층 시작되는 층에서는 뭐 8도 정도, 그러니까 3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온약층은 거의 발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겨울철에. 반면에 여름철에는 수온약층이 크게 발달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심에 따른 계절별 용존 산소량의 분포인데, 자, 용존 산소량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다를 연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툭 쏘는 사이다는 수온이 낮을수록 더 용해가 잘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2월달이 용해도가 8월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아 용존산소량이 높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표층에서의 용존산소량은 대략 6.4ml/L예요. 그러니까 1리터를 퍼면은 6.4ml의 산소가 녹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름철을 보면은 표층에서의 용존산소량이 5.6 정도예요. 훨씬 더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